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경향 무조건적으로 다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요, 중상해 중에서요, 이 마비가 되는 중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뇌손상이나 경수손상, 그러니까 뇌나 척추가 다쳐서 마비가 되는 손상은 중추신경계의 손상이기 때문에 일반 신경보다는 회복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자, 이렇게 손상되신 분들은요, 무조건 간병인이 필요하게 돼 있는데요. 이 간병인은요, 당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마비가 풀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평생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당하신 피해자분들을 보면요, 가족이 간병을 하든지 아니면은 간병인을 따로 고용을 하고 가족도 같이 하든지 이렇게 간병을 하게 됩니다. 결국 누구의 도움이든 평생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간병인 비용은요, 대략 하루에 8시간 정도만 쓴다고 하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가 들게 돼 있는데요. 근데 법원에서는 대략 한 달에 8시간 기준으로 420만 원 정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10년이면 이 비용만 5억, 만약에 20년이면 1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벼운 여성분의 환자를 간병하는 거란요, 덩치가 크고 무거운 남자를 간병하는 거랑 과연 뭐가 힘들까요? 당연히 남자가 힘듭니다. 그리고 남자, 덩치가 큰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간병인 한 명 갖고 되지도 않아요.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하는데 간병인 혼자서 이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성 간병인 혼자서요, 이 덩치 큰 남자 환자를 혼자서 절대 간병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때 유의할 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근거들을 남겨야 되는데, 이 의무기록에요,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간호기록지에 들어가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요, 간호기록지에 이렇게 보호자가 간병한다, 그리고 보호자하고 일반 간병인을 고용해서 같이 간병을 한다, 그리고 이 체위 변경이나 옷 갈아입히거나 아니면 모욕시키거나 이동시킬 때는 혼자 힘으로 부족하고 2명이 필요하다라는 게요, 간호기록지에 기록될수록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 소송에서요, 신체 감정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2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총 16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감정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때마다 보험사가 반박하는 게 뭔지 압니까? 보험사는요, 간호기록지나 이런 경과기록지에 보니까 간병인 1명밖에 안 썼다, 이때까지도 안 썼는데 앞으로 왜 간병인이 2명 필요하냐, 그래서 1명만 인정돼야 된다, 이런 거를 주구장창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험사는요, 소송 중에. 솔직히 이렇거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호 사건이 많기 때문에 병원 자주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을 해서 한 번씩 만나고 의뢰인분, 환자 본인도 직접 보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래요.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간병인 비용 지불할 게 없어요. 왜냐? 아직 소송 끝나서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에서 간병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솔직히 가장이 다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계비가 다 끊겼다 라고 하면 간병인 지급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험사가 간병비 매달 줘요? 안 줍니다. 가지급이라고 해서요, 한 달에 뭐 150만 원, 200만 원씩은 받을 수 있지만 이 비용으로 충당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요, 나중에 감정 결과에서 1명이 필요하든 2명이 필요하든 그걸 전부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소송 중에요, 보험사가 간병인을 안 썼다 이런 근거 등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판결금을 깎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반박을 할 거면요, 이런 기록이 의무 기록에 충분히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2인을 썼고 2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개호 사건을 보면요, 저는 항상 안타까워요. 물론 뭐 다른 사건들도 그렇지만요, 피해자 본인도 힘들지만 우리 가족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소송이 끝나고 판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요, 가족들이라도 피해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좀 여유롭게 치료를 받고 생활을 할 거면 이 간병인 비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앞으로라도 이 간병인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의무기록에 기록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의무기록은 우리가 기록하는 게 아니죠. 간호사한테 말해서 이런 거 좀 의무기록에 기록해달라, 나중에 소송 자료로 쓰인다 라고 해서 요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소송 끝날 때까지는 이건 안 됩니다. 일반 요양병원에 방치하면서 공동간병인을 쓴다. 근데 소송 결과에 1인 2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소송 전에 이렇게 기왕 치료를 했다면 나중에 판사님이 봤을 때요, 당연히 간병인이 필요 없거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가지급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충분하게
적정한 간병인을 쓰셔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